안녕하세요. 임동재입니다. 저질과 품격, 그 사이 어딘가. 세상을 뒤집는 우리의 작당 모임. 소파인 클래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마저 듣고 달려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에피소드에 이어서 아리스토파네스의 구름 후반부 내용을 집중해가지고 이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켈리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나눴던 얘기 뭐 간단하게 한 2, 3분 안쪽으로 좀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질문, 정의와 시간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뭐 요 질문으로 좀 한번 대화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 고고. 존댓말로 해야 되나요? 이거는? 아니, 그냥 편하게 하자, 편하게. 그래.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제 다뤘던 거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제우스를 믿는 거냐, 이제 구름들을 믿는 거냐, 이런 걸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결론 아닌 결론으로 다가온 거는 이제 소크라테스는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 신들을 공부를 하는 듯, approach 하니까 그거를 좀 배워야 될 점이 있다. 그리고 이 구름들의 nature, 이 구름들이 과연 여신인가 아니면 다이먼인가 이런 주제를 다뤘을 때 우리가 이제 결론 아닌 결론을 내린 거는 다이몬이지만 관객들이 더 받아들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신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아리스토파네스가 그렇게 써 나갔다라는 말도 있었고, 약간 첫 번째 에피소드는 좀 그 신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이제 예전 아테네에서는 이제 신학이랑 정치랑 엄청 연관이 엄청 깊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알소파네스가 이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진 게, 동재 오빠가 질문을 던진 게, 그래서 아리스토파네스 이 작가는 누구를 비판하는 거냐, 과연 소크라테스를 비판하는 거냐, 아니면 대중들, 관객들을 비판하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다 이제 인정한 거는, 대중을 비판하는 것 같다. 얘네들이 무식해서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이렇게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했었는데, 만약에 소크라테스를 비판을 한다라면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고 왜 비판을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제 대화가 좀 어려워지긴 했어. 그래서 내가 좀 조용해지긴 했는데 진영 오빠가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 방식에 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냐, 무리 지어서 다니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동재 오빠가 그 무리가 띵커리 뭐랑 연결이 돼 있다? 라는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볼텍스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셋이서 이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찍고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좀 깊게 얘기를 안 해보고 헷갈리는 부분이 참 많았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려서 이거를 시청자들 분들이 이제 봤을 때 정말 우리는 여기서 그냥 대화를 하려고 온 거고, 그냥 진짜 innocent하게 그냥 이런 질문들이 있었고 던져보고 한번 얘기해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어 오빠 뭐라 했지? 정치 그거? 정치가 아니라 그 뭐지, 그 금융 투자 뭐시기 그 말 있었잖아. 얘기해줘.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이제 하는 얘기들이 책 몇 번 읽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메인스트림에 있는 해석들은 아닐 수도 있다. 그것들을 좀 응. 염두에 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고. 다시 말해서 이제 어디 가가지고 얘네가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투자의 책임은 그치, 항상 개인에게 있음을 그치.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것도 기회가 되면 배너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한번 좀 그 상단에다가 달아놓던가 할 텐데. 오케이, 그 켈리가 되게 잘 정리해준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약간 후반부로 여는 질문으로는 아까 말했듯이 정의와 시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로 한번 좀 시작을 해봅세. 우리가 이 질문이 나오게 된 계기들을 좀 설명하고 시작할까? 처음에 우리 서머리 에피소드 듣다 보면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시간의 개념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 크로노스랑 제우스의 관계도 시간 때문에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서 나왔고, 그다음에 아들이 아빠를 죽였나 때렸나 아무튼 그게 정당하냐. 그래서 시간과 정의의 개념이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책에서 나오는 아빠도 아들한테 맞는데 그 두 관계도 시간 때문에 생겨난 건데 아들이 때리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여기서도 두 개와 연결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켈리가 그때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스트랑 언저스트가 등장할 때 옷차림 같은 걸 보면 그 언저스트는 신세대고 저스트는 되게 구세대의 옷을 입고 나왔고, 그 다음에 저스트 같은 경우는 그 페르시아 전쟁 당시의 옷차림이다 막 이런 얘기를 보면 과거 사람과 현대 사람의 좀 이미지를 투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또 정의가 좀 연결돼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시간과 정의가 어떻게 연결돼 있냐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 거기에서 나 질문하고 싶었던 게 우리가 그 나눴던 그 경계선에서 혹시 전쟁을 겪었나 안 겪었냐가 모든 오빠가 나열한 그 모든 예에 다 성립이 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아빠랑 아들 사이에서 세대 차이에서 올드랑 뉴랑 봤을 때 아빠는 전쟁을 겪었나? 안 그거 겪었어? 겪었어? 그러니까 본인이 전쟁에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쟁을 참여한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알 수 있지, 우리가. 그거는, 그래? 그건 책에 어. 나와. 아, 내 오케이. 기억으로는. 왜냐면 나는 아들이 오히려 좀 전쟁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한 게, 처음에 말을 좋아하잖아. 어, 아빠는 계속 앉아가지고 못 자고 막 생각하잖아. 응. 이 빛을 어떻게 하지 생각하는데 오히려 아들은 거기서 말 타는 꿈을 꾸잖아. 나 그래서 오히려 아들이 전쟁하고 관련이 있고 아빠가 신세대 교육인가? 약간 음, 싶었었거든. 그렇게 되면 갑자기 헷갈려지지. 근데 뭔 말인지는 알 것 같아. 내가 봐서는 아빠가 진짜 실제적으로 전쟁을 겪었냐, 뭐 겪은 세대냐, 그거랑 아빠라는 그 캐릭터가 보여주는 그 본성이 신세대 교육에 가깝냐, 구세대 교육에 가깝냐, 또 약간 다른 질문이니까 좀 음, 분리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아빠는 그냥 멍청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근데 그게 왜 멍청한지가 나는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정의와 불의의 대화를 보고 있잖아. 거기서 나오는 정의와 불의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와 불의가 아닌 것 같거든, 내 생각에는. 대신에 그럼 어떤 의미에서 정의와 불의냐? 아테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정의냐 불의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응, 응, 응. 그러니까 플라톤이 말하는 정말 그 궁극의 그 가장 깨끗한 의미에서의 정의가 아니니까. 그렇다면은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라는 개념, 그거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 거지? 시간이 아닌가? 전통? 우리가 그리스어로 법이라는 단어가 노모스인데, 그 노모스라는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성문법이라고 해야 되나? 쓰여져 있는 법 같은 것도 될 수도 있지만, 관행 또는 전통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관행과 전통이라는 그 단어에는 시간의 개념이 되게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물어본 거였거든, 질문을. 정의와 시간 관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리고 아리스토파네스가 하고 싶은 말은 아테네 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의라는 개념이 사실 별게 아니다. 그냥 단순히 오래된 전통일 뿐이야. 이렇게 살아왔던 거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야. 이렇게 나름 돌려까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는 가지고 있어. 근데 이거 확실치는 않고. 그러면 반대로 신세대가 말하는 뭔가 정의가 있잖아. 그거의 정당성은 어디서 온다 생각해? 잠깐만, 나 진짜 미안해. 정당성이 뭐야? justification.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신세대는 뭔가 그게 잘못된 거고 우리가 옳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럼 그 근거는 어디인 것 같아? 잠깐만. 그러니까 9세대가 말하는 정당성을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신세대의 정당성을 물어보는 거야? 신세대 정당, 9세대의 정당성은 전통과 시간인 거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응.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들었던 생각은, 그러면 신세대는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도 정당성이 있어야 바꿀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게 궁금한 게 어. 신세대는 뭔가 그 어떤 것도 enforce 하고 있지 않잖아. 아니지. They're trying to change the law. 법을 바꾸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아들이 아빠를 때려도 된다라는 이제 나는 법을 바꿀 거야. 이게 머리가 커져 가지고 얘네들이 막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까? 계속. 그리고 우리 그때 얘기했던 게 노래 그 시도 막 음.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막 고상한 척하면서 살아야 돼? 그냥 음. 야한 노래 부를 거야. 약간 음. 이게 뭐가 잘못됐어? 이런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오빠는 그 질문이 그거야?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얘네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은 응, 거야? 응, 응. 음. 오케이. 그러면은 그 야한 노래는 잠깐 뒤로 하고 그 그 아들이 아빠를 패는 장면을 그럼 우리가 본다면은 어, 지금 내 이해로는 아들이 아빠를 패는 거는 그 줄거리 에피소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릴 때 부모가 자식을 때릴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왜냐? 자식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니까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다.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신세대 입장에서는 그럼 나중에 내가 정신이 이제 성숙해지고 사람이란 게 늙을수록 정신이 이상해지니까 부모가 정신이 이상해지면은 자식이 부모를 때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로지컬한 컨클루전 아니야? 논리적인 결론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럼 보면 시간의 대척점은 로직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아리스토파네스가? 라는 질문인 거지 나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나중에 우리 부모님 나이 들었다고 내가 때리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걸 제외하고 그냥 그거 하나만 바라본다면은 나름의 정당성이 생기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로지컬한데 그냥 말장난처럼 들리지 않아, 솔직히? 부모님, 그러니까 옛날 시대의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네들은 생각을 안 해봤잖아, 솔직히. 내가 왜 애들을 때려도 되고. 그냥 그렇게 트레디션, 커스텀, 너무스로 받아들였으니까 난 그냥 이렇게 해왔어. 근데 갑자기 신세대가 들어와서 아니, 근거 대봐,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당연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딱 근거를 대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서 아니 난 너희들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 근데 그거를 약점을 잡아서 아 그럼 나도 이제 대가리가 컸고 아빠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서 때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신세대들은 정말 logical하게, philosophical하게 그리고 탄탄한 근거들로 내린 결론이 아니라 너무 처음에 올드가 줬던 컨클루전이 그 이유가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약점을 잡아서 자기네들이 이득이 될 수 있게 결론을 내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purely 완벽하게 로지컬한 건 아닌 거지, 어떻게 보면. 왜냐면 그 처음 베이시스가 너무 말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되나? 말돼, 말돼, 말돼. 근데, 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신세대, 구세대를 다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너네들은 생각을 좀 해봐. 이게, 너네가 그래. 좋은 건 알겠어. 너네의 그 질서와 법이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 이런 거고. 신세대한테는, 너네는 지금, 너네 그 이득을 위해서, 그냥 말장난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거라면,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크로노스랑 뭐 로직 이 두 개를 얘기하는 거잖아. 비교했잖아. 근데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거 두 개 다 약간 알갱이는 없고 그냥 껍질만 남아있는 뭔가 아닐까? 근데 켈리가 한 말은 크로노스랑 로직을 비교한 게 아니라 로직이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로직이 없다. 그러니까 어. 로직처럼 보이려고 하지만 사실은 로직이 아니라 그냥 다른, 그냥 sophistry. 그냥 진짜 말장난. sophistry.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신세대를 비판했다면 구세대도 비판을 똑같이 한다라면 우리가 말하는 그 크로노스도 로직처럼 뭔가 로지컬한 게 아니라 서피스트리라면 크로노스도 실제로는 뭔가 이렇게 막 전통 시간 이런 걸로 포장이 돼 있지만 그 본질은 비어 있다라고 비판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지.
그런 의미에서 그럼 크로노스랑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ultimate 그 goodness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와는 연관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 책에서는. 왜냐면 둘 다 그냥 비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리스토파네스가. 오케이. 그럼 나는 궁금한 게 9세대, 그러니까 시간을 빌려서 정당성을 얻으려고 하는 9세대와 로직인 척하지만 서피스트리 말장난인 신세대를 둘 다 비판하는 거라면은 아리스토파네스가 정답을 제시해주나? 그냥 진짜 어, 둘 다 비판만 하고 끝나는 거야?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가는 게 정답에 가까운 모델일 거야 라는 이그샘플을 제시해주는 게 있나? 그 흔적을 우리가 찾을 만한 게 있나? 진짜 좋은 포인트인데 생각을 안 해봤어. 나도. 나도 방금 든 생각에서 물어본 거긴 한데, 그런데 근데 맞아. 비판만 하고 끝나면 그거는 그냥 설득력도 없고 그런 건데 사실 진짜 좋은 비판이라면 뭔가 대안을 제시했을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그 아리스토파네스가 중간에 막 코러스로 위장한 아리스토파네스의 말에 뭔가 좀 숨어 있지 않을까? 진짜 뭔가 대안을 제시했다라면? 그래서 그냥 뭐 내가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있지 않을까 싶어. 그냥 삘이 딱 오는 거지. 어, 나는 이게 너무 내가 좀 투머치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음, 소크라테스가 살잖아.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아빠가 개빡쳐가지고 지붕을 불태웠는데 소크라테스랑 제자들은 살아서 도망가잖아. 음. 건물은 불타지만. 거기서 뭔가 아리스토파네스가 힌트를 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 왜? 좀 더 얘기해줘. 왜? 소크라테스처럼 하는 게 맞다라고? 도망치라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소크라테스와 같은 삶의 방식, 아까 우리가 전 에피소드에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고지고대로 이렇게 블라인드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야말로 시간과 말장난이 아닌 그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닐까? 왜냐면은 소크라테스가 사실은 아빠 입장에선 죽었어야 맞잖아, 이야기상. 나쁜 그치. 놈인 거잖아, 자기 인생을 조졌으니까. 근데 작가가 저놈은 뭐 학교가 불타고 집이 불타는 정도의 처벌은 맞지만 도망가게는 냅둬 주잖아. 살려는 주잖아. 그러니까 살려준다는 점에서 뭔가 소크라테스처럼 사는 삶의 방식을 응원하는 게 아닐까 하는 나의 카더라. 이해가 됐어? 좀, 이해됐어. 됐어? 오케이. 근데 사실 이건 책에 근거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는 어떤 방식으로 배우려면 난 소크라테스처럼 배우고 싶어. 그런 삶을 살고 싶거든. 근데 내가 아까 켈리가 했던 얘기가 계속 남는 게, 만약에 교육 시스템이 어때야 하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라면, 소크라테스는 진짜 이룬 게 없는 사람이야. 왜냐면, 분명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은 소크라테스야, 극 중에서. 아빠를 어떻게든 변화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소크라테스고, 그다음에 꼭 이 책뿐만이 아니라, 나 이것도 좀 생각에 남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가 알키비아데스고, 두 번째가 그, 뭐냐, 심포지엄이었잖아. 근데 그 두 개 또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뭐, 이렇게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연결을 해서 보면, 알키비아데스를 바꿀 수 있었던 사람도 소크라테스고, 정작 알키비아데스도 그렇고, 극 중에서 나온 아빠도 그렇고, 결국 변화하진 못했잖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이 좋은가 했었을 때는 난 거기에 의문이 들거든. 근데 그게 아리스토파네스가 말하는 비극 그 자체 아닐까? 그니까 아무리 사람이 옆에서 가르치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 아빠처럼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 사람이 그 배울 의지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지금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 그냥 나는 이 빛을 빨리 드러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소크라테스가 좋은 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해도 어찌 됐든 나오는 거는 다 자기 배우는 자의 의지에 깔렸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크라테스도 그걸 알고 그 변론에서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선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대화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 맞네. 그래서, 이게 또 너무 헷갈려. 그러니까,
아리스토파네스는 그냥 100% 소크라테스 편인 것 같아. 난 진짜 이제는. 아, 그러니까 이거야. 소크라테스, 난 알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노력해도 별로 사람들 못 알아줘. 다 그냥 그 아빠처럼 되는 거야. 이 아테네 사람들 다 무식해서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자기 듣고 그거를 싶은 대로 듣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냥 너무 비극적인 거야. 나랑 우리가 셋 다 지금 답답해하는 건 이거잖아. 그래서 어떡하자고. 그래서 대안을 안 주는 것 같아, 우리한테. 그냥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unjust speech도 별로고 just speech도 별로인 것처럼 우리한테 그거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 현실적으로 좀 넘어가서, 응. 그래, 대중이, 그래, 못 알아. 너무, 뭐, 진짜 멍청해서 그렇든, 아니면 뭐, 이렇게, 현실적인 일에 너무 집착을 해서 그렇든, 뭐가 됐든, 그래, 대중이 못 알아들어. 응. 그까진 알겠어. 근데, 그러면, 알아듣는 방법은 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보자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하고 있는 대화들도, 우리가 쌓인 현실에 집착을 해가지고, 아리스토파네스의 진짜 의미를 못 알아듣고, 우리 맞아.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우리한테는 뭔가 그 기준이 필요한 건데, 뭐가 진짜 그래,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 기준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그거는 뭔 거 같아? 그러니까 이 해석마저도 우리의 해석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내 말은. 근데 나 진짜 이래서 플라톤 레퍼블릭에서 제일 먼저 나가리 그 도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나가리 시키는 사람 중 한 명이 시인이잖아. 호머. 시인이잖아. 그치? 그 이유가 뭐였냐면 얘네들은 너무 다 가려서 얘기를 한다. 너무 다 이게 우리가 너무 헷갈리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얘네들은 빨리 빼야 된다. 왜냐하면 혼돈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 시티에다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거 아리스토파네스를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잖아. 그치?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 정의란 도대체 뭘까? 근데 동재 오빠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우리 플라톤 읽을 때는 이렇지 않아. 이랬잖아. 왜냐하면 맞아, 맞아. 그나마 philosopher들은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알려주려고 하기는 해. 아무것도 안 가리고. 그나마 처음에 딱 읽었을 때, 아, 저스티스는 처음에 읽었을 때 약간 더 읽으면 더 읽을수록 당연히 깊은 뜻이 있겠지만 처음에 딱 읽었을 때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의 definition을 주려고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philosopher들은 그치? 근데 이렇게 개들 꼬여놓은 이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애들은 진짜 도시에 좋지 않다는 거야. 우리 멘탈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어제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만큼 저스티스가 뭐냐? 라는 질문을 어떻게 보면 이런 베일에 쌓여진 문학에서는 찾기가 엄청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켈리 말을 좀 내가 해보자면 내가 맞게 하는지 봐봐. 철학자들은 자기 속마음이 뭐든 일단 최소한 대중들이 얘가 이렇게 얘기해서라고 이해하기 쉽게 써놓기는 해. 근데 시인 이 새끼들은 지 속마음도 얘기를 안 하고 겉으로 뭐 교훈이나 뭐 도움이나 될 만한 것들도 안 해놔. 응, 그냥 모든 게 다 이렇게 베베 꼬여있고 섞여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응, 그게 맞아? 응. 그래가지고 너가 지금 화가 난다는 거잖아. 이 아리스토파네스를 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도 그런데 우리 시민으로서, 대중으로서, 그래서 정의가 무엇인가, 아니면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가, 라는 진리를 찾을 때에는 이렇게 베베 꼬이고 베일에 쌓인 거에서 찾는 것보다는 플라톤의 이제 철학자들의 그냥 대체적으로 철학자들의 문학에서 찾는 게 더 쉽지 않아. 근데 나 켈리 말이 공감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진짜. 이게 뭔가 신은 이렇게 다 가려두고, 그다음에 저번에 켈리가 얘기해줬던 게 클라우드인 이유가 뭔가 이렇게 계속 가려놔서 클라우드인 것 같다, 막 그 얘기도 해줬었는데, 그게 응, 맞는 것 같고. 그럼에도 시가, 나는 한편으로 그래, 진리를 찾아가는 입장에서 시가 힘들 수 있는데, 시가 한편으로는 또 좋은 수단인 것 같은 게, 우리가 아리스토파네스와 그 소크라테스의 결말만 봤었을 때는,
소크라테스는 직접적으로 대중을 비판을 해가지고 사형을 당했고, 아리스토파네스는 시를 통해서 대중을 비판을 했음에도 3등에서 1등까지 올라갔잖아. 가려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적인 그 전략으로는 시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 지가 비판하는 내용을 대중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철학자든 시인이든 비판을 한다고 쳤을 때 최소한 시인은 대중들이 기분이 좋게 비판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비판 당한 일도 모르는 거지. 그치? 어, 당한지도 모르게 웃기면서 아니면 슬프게 감정적으로 하면서 비판을 하는 거지. 철학자들은 좀 비판을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더 직접적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이게 웃긴 게 또 마지막에 플라톤 계속 그거 리퍼블릭으로 돌아가긴 좀 그런데 내가 잘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어. 마지막에 북 10 진짜 마지막 챕터에서 그래도 소크라테스가 다시 우리 호머는 다시 데리고 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거든. 그게 이유는 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는 이런 희극, 이런 시인들 이런 게 절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지금 너무 혼란스러울 때는 지금 약간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더 confusing한 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우리 자신만의 이런 약간 그런 philosophy가 생겼을 때 그때 다시 데리고 와서 약간 우리랑 이렇게 cross examine 하면서 이렇게 읽으면 또 좋고 아니면 진짜 그냥 아테네 사람들처럼 재밌잖아. 솔직히 웃기잖아. 이런 식으로 읽어도 좋다라는 게 있는. 시인들은 철학을 약간 정치적으로 한다는 거잖아. 음. 철학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빡세긴 한데 하도 숨겨져 있어가지고 뭐 우리 할 얘기 다 했나? 정의와 시간 관계로 시작해서 갑자기 철학자들에 대한 울분 토로로 끝나긴 했는데 뭐 더 좀 이렇게 질문이나 주제 생각나는 거 있어? 사실 우리 근데 그 시간에 대해서 답을 안 하긴 했어. 내가 딱 그 얘기하려 했어. 다시 돌아가 볼까? 그 질문으로? 그럼에도 뭔가 우리가 하나 둘씩 그 뺏겨내면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많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렵긴 한데. 1035에서 1040 사이에 있는 불의가 하는 말이거든? 내가 이거를 읽어볼게. For I've been called a weaker speech among the thinkers here because of this very thing, that I was the first to have in mind to speak things opposed to these laws and to justice. 다시 말해서 자기가 그 계속 지금 아빠가 얘기하는 게 아들아, 너가 싱커리에 들어가면은 불의, 약한 주장을 네가 배워가지고 그걸로써 강한 주장을 이길 수 있게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불의가 내가 약한 주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내가 저 강한 주장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반박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여기서도 뭔가 좀 시간적인 게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나? 첫 번째라는 거죠. 얘는 지금 전례가 하나도 없는, 프레시던트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만약에 정의가 프레시던트가 전례가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당성을 얻는 거라면은 과연 불의한테 니는 전례가 없으니까 정당성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다시 한 번만. 자, 정의가 강한 주장이고 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그 정당성은 시간에 있잖아. 네. 그리고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는 그 정의가 하는 말들을 뒷받침해주는 전례들이 많다는 거잖아. 음. 그치? 근데 지금 불의가 하는 말을 보면은 나는 전례가 없어. 내가 이 정의에 대항해서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말을 한 게 내가 첫 번째야. 그래서 내가 약한 주장이라고 불리는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 불의한테 전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얘한테 정당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 그건 거야, 나는. 결국에는 불의가 하는 것들도 계속 예시가 쌓이다 보면은 얘도 언젠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정당성이 어디서 온다 생각해? 그러니까 난 이게 계속 정당성이 어디서 오냐에 싸우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하잖아. 막 사람들이 직관을 믿는 이유가 그래 내가 알게 모르게 내 머릿속에서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을 하잖아. 그게 나는 여기서 저스트가 말하는 그거랑 같은 것 같고 크로노스랑도 맥락이 비슷한 것 같거든. 그래서 경험이 우리한테 어떤 정당성을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험은 한정적이잖아.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내가 경험한 것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세상은 훨씬 더 넓고 사례들은 훨씬 더 많은데 내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좁은 시각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는 이런 맥락이 언저스트가 하는 얘기인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면 경험으로서 얻을 수 없다면 뭐가 우리한테 정당성을 부여하냐라고 했었을 때 뭔가 로지컬한 것들,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들. 그래서 뭐가 더 우리한테 정당성을 부여하지 이 싸움인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거는 이 신세대 불의한테도 로직이 없다라는 거 아니었어? 로직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였지? 맞아. 그냥 뭐가 됐든 나는 이걸 밟아버릴 거야. 이 마음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내가 진짜 syllogistically 하게 logical한 게 아니라 그냥 난 I want to destroy you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정말 근거 없는 약간 그리고 purely logical 하지 않은 걸로 얘를 지금 이기고 있다라는 라는 conclusion으로 내렸었지. 난 근데 그게 맞는 것 같거든? 그래서 우리가 둘 다를 모델 삼을 수 없다는 거야. 진영 오빠 말대로 가면 너무 unjust speech는 완벽한 것 같아. 근데 분명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잖아. 아리스토파네스가 unjust 그치. speech를. 응. 그러면 저스트도 정당성이 없고 언저스트도 정당성이 없으면 그냥 힘 센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는? 정당성을 부여받는 거 아니야? 훌륭한 말이다, 훌륭한 말. 아, 근데 나왔다.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봐봐. 뒷부분에서 아들이 아빠 때리는 것도 뭔가 로지컬하게 이겼다라기보다도 아빠가 아프니까 이렇게 진 느낌이잖아.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띵커리가 불타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누가 이기고 지고가 지금 뭔가 크로노스한테 정당성을 부여받느니 로지컬하게 정당성을 부여받느니가 아니라 그냥 흰샘 사람이 지 행동들 정당화하기 위한 거고, 진짜 이긴 사람들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인 사람들이야. 그냥 불태우고 때리고. 동재 오빠 지금 기분 너무 좋아 보인다. 그리고 봐봐, 아들이 자기 아빠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빠한테 설명을 하고 때리는 게 아니야. 때리고 나서 설명을 하는 거지. 그치? 아빠가 어, 난리를 치니까 설명을 해주는 어,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믿는 법, 정의,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강자의 어드밴티지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또 다시 리퍼블릭으로 연결되긴 하는데, 그러면 아리스토파네스가 제시하는 대안은 우리 스파르타처럼 돼야 된다. 약간 이런 말인 거야? 강하게 키우고 힘으로 키우고 해야지. 어디서 정의를 논하고 로직이 좋니? 아니면 뭐 전통이 좋니?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아니라 일단 힘부터 기르고 힘으로 다 때려 눕힌 다음에 그 다음에 정의를 뭐 정당성을 찾아야지. 왜 정당성부터 찾냐? 이거를 얘기하는 건가? 그치? 일단은 만들어 놓고서는 그걸 유지하면서 크로노스의 힘을 빌리는 거야. 시간의 힘을 빌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그게 전통이 쌓이는 거잖아. 생각해봐. 우리 고려시대랑 조선시대 넘어갈 때 가장 큰 차이가 유교를 받아들였냐, 안 받아들였냐 차이잖아. 고려시대 때 그렇게 했겠어? 조선시대처럼? 유교 국가처럼? 아닐 거라고. 근데 조선이 딱 만들어져가지고 이성계 형님이 키가 나랑 비슷해. 190이래. 그래가지고 딱 힘으로 눌러가지고 쌓아놨잖아. 그러고서는 500년 쫙 내려오잖아. 지금 대한민국을 봐. 조선을 벗어난 지가 언젠데 맨날 제사 드리고 앉아있잖아. 이게 전통의 이게 크로노스의 무서운 힘이라니까, 이게. 근데,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거는, 과연 아리스토파네스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 응. 아니면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까지도 비판을 하는 건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지. 아,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지. 근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끼리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정답을 못 내리니까. 근데 나 한번 물어봐도 돼?
그때 당시에 제일 longest lasting 한 약간 그 그룹이 스파르타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아닌가? 아, 실제 역사적으로? 실제 역사적으로. 그치, 아테네보다 스파르타가 훨씬 오래 갔지.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진영 오빠 말에 근거가 더 될 수도 있어. 어찌 됐든 살아남기 위해서는 진짜 그 힘이랑 동지 오빠 짜증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정답이고 옳고 진리인 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진정한 철학자들한테는 이제 죽음이나 그 얼마 몇 년을 살았는지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찌됐든 정의롭게 살았냐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스파르타처럼 사는 게 오래 남는 길이다라는 말인 거구나. 대박이다. 야, 이거는 지금 종잡을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정의와 시간의 관계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힘의 논리로서 갑자기 이렇게 방향이 확 꺾였는데 근데 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뜬금없이 얘기한 건 아니잖아. 다 응, 얘기하다 응. 보니까 연결되면서 나온 거니까 뭐 지금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뭐 이거 관련돼서 뭐 파이널 코멘트 할 사람 있어? 뭐 그러니까 질문이나 남길 거? 마지막 얘기들이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전부다 막 이게 그러니까 막 아리스토파네스가 이렇게 주장했다라기보다도 그치, 응. 그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다, 책에서. 근데 이게 정말 아리스토파네스가 이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제시한 건지 아니면 이것마저 비판하고 있는 건지는 우리도 아직 명확하진 않다. 이 정도로 좀 남겨야 될 것 같고. 아, 너무 우리가 힘의 논리가 답이다 이렇게 한 것 같아가지고 응. 좀 이제 이렇게 좀 그치, 맞아. 그치. 한번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치? 맞아. 근데 약간의 헤즈업을 주자면은 우리가 곧 조만간 힘의 논리를 주창한 사람을 읽을 거긴 해. 그리고 그 사람의 책을 되게 깊게 우리가 약간 시리즈로 좀 기획을 해가지고 읽어볼 거니까 또 들으시는 대략 한 30명 정도 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감사하지. 솔직히 30명이시나 우리 봐주시는. 그치. 근데 이제 그분들도 약간 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은 왜 이렇게 좋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지 않는 거지? 지금 30명이 지금 한 일주일째 숫자가 바뀌지를 않아. 이거는 잘못된 거야. 반성들, 이거 장난이고요, 여러분. 네, 이거 동생감각이고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 뱀 같은 것들. 오케이. 어쨌든 그럼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녹음 끝. 바이바이. 근데 왜 맛이 안 살지? 켈리 바이바이가 좀 죽었어. 옛날 바이바이 느낌이 안 나는데.